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오늘은 여성 성기능 향상을 위한 주사요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소 무겁고 좀 전문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지난 봄 학회에 제가 다른 학회에서 이제 2번 강연을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액치료, 주사치료에 관심도 높고 보다 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우리 또 환자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다소 전문적이고 어려울지 몰라도 좀 더 자세히 제가 의사 선생님께 강의했던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성기능 개선을 하려면 일단 여성 성기능 장애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욕구가 없는 거, 그러니까 성적 욕구의 장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아예 관심조차 없어 하는 게 이 욕구의 장애고요. 두 번째는 성적 흥분의 장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생각은 들지만 성적 흥분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은 성적 흥분을 이 성관계 도중 지속시킬 수 없다던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적 흥분의 장애입니다. 세 번째는 오르가즘의 장애, 즉 지속적인 흥분도 되고 또 지속적인 자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성적 극치,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성적 고통, 통증의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성기가 닿거나 아니면은 여러 성적 자극이 오히려 좋기는커녕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무려 43%가 이런 여성 성기능 장애를 경험한다고 하고요. 그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게 관심이 없어 하는, 그러니까 성적 욕구 자체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 연구에 의하면 무려 조사 대상의 한 32% 여성이 성적 관심이 없다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여성이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성적 욕구는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만족감이 좀 떨어지고 또 전반적인 행복감이 낮은 거랑도 연관될 수 있고요. 또 여성의 성욕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적, 정서적, 문화적 또 호르몬적인 여러 요인이 바로 이런 여성의 성욕과 연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도대체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여성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가라는 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신체적 요인. 그건 내가 어디가 아파라고 하는 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던가 신장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심장, 방광에 문제가 있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음부 손상이 있다던가 다발성 경화증이 있다던가 하는 걸 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 혹은 또 질 위축이라던가 경화태성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라던가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다던가 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 문제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즉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갱년기, 폐경 이후가 바로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폐경이 되면은 일단 성적 욕구도 없고 하기도 싫고 해도 재미도 없고 흥분도 안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폐경이 아닌데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산 후라던가 아니면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도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때 여러 가지 성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 번째로 심리,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나는 지금 치료가 되지 않는 불안증이 너무 심해, 우울감이 너무 심해 하는 걸 들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스트레스도 받고 또 성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신이 너무 두려워서 성관계할 때 집중을 할 수가 없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엄마가 되는 것을 강요받을 때는 이런 성관계가 즐겁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성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랑 난 너무 갈등이 있어, 그 사람을 하나도 사랑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 라고 하면은 당연히 원만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 또
종교적인 원인,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어떤 자아 이미지가 훼손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주사 치료는 바로 뭐에 대한 거냐? 물론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나 주사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이제 논문에 근거하여 이렇게 좋다더라 하는 논문이 있는 좀 증거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D, 두 번째는 아르기닌, 세 번째는 일명 태반 주사라고 하는 인체 태반 추출물, 네 번째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다섯 번째는 징크라고 하는 아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장 호르몬. 이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이 비타민 D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무려 43%가 비타민 D가 결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실제에서 이제 진료 중에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이 비타민 D 레벨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보충을 안 하면 부족 내진 결핍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단편적으로 우리 오늘 성에 관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성에 있어서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남성 성기능을 개선시켰다 하는 논문도 있었고요. 또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폐경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감소시키고 또 여성 성기능의 향상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타민 D는 못해도 한 20-30은 올려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정상 수치가 기관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0-30에서 100까지를 우리 정상 범위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목표로 하는 수치가 있어요. 대부분 40에서 60 정도는 우리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걸 목표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수치를 유지할 때 이제 점점 비타민 D가 충분할수록 여러 가지 암 발생 위험률을 낮추는데 대표적으로 유방암, 신장암, 대장암, 췌장암의 빈도를 낮출 수 있고요. 또 다 알다시피 뭐 골밀도 감소증, 골다공증, 또 골절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경 여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도 비타민 D고요. 또 1형 당뇨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고혈압이라던가 심근경색 뭐 이런 것도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굉장히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임신 중에 비타민 D를 잘 유지를 하면은 저출생 체중아, 즉 아기가 태어날 때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게 몸무게가 작게 태어나는 이런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 결핵 유병률 굉장히 높은데 이제 결핵의 유병률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요즘 각광받는 게 바로 코로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과거에도 감염이라든가 여러 인플루엔자를 빈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뭐 아직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코로나 감염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더 많이 감염된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또 여기 설명하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적정 수준, 가급적이면 40에서 60 정도로 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럼 비타민이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비타민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비타민 D 30만 IU를 4주 간격으로 주사를 하였더니 여성 성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외래에서 주사 치료 받을 때 20만 IU 혹은 30만 IU를 주사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도 도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오늘 설명한 내용은 아니지만 비타민 B3라고 하는 니아신도 보통 1,500mg을 매일 12주간 투약을 하였더니 남성에서 발기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폐경 여성에서 비타민 D 레벨과 그리고 어떤 성 기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비타민 D 레벨이 높을수록 여성 성 기능이 더 개선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폐경 여성에서만 중요하냐? 폐경되지 않은 폐경되기 이전의 여성에서는 어떤지 이제 연구한 논문이 있는데요.
폐경 이전의 여성이 해서 비타민 D가 결핍되었을 때 여성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성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에서 비타민 D 레벨이 성기능 장애가 없는 여성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거죠. 특히 성적 욕구, 성적 흥분, 윤활, 오르가즘, 만족도, 통증 등이 바로 비타민 D3 레벨하고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것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울척도를 조사해 봤더니 우울척도는 성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에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즉 결론은 비타민 D가 부족할수록 성기능 장애의 빈도는 높고 우울증은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낮은 젊은 여성에서 이 비타민 D를 보충하면은 성기능과 우울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걸 연구를 했는데요. 비타민 D가 결핍된 여성은, 그러니까 완전히 낮은 여성은 비타민 D가 좀 부족했던 여성보다 여러 성기능 장애 지표가 더 안 좋았다는 거죠. 특히 성적 욕구도 떨어지고 오르가즘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졌고요. 또 우울증은 더 높았다라고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타민 D가 부족 내지 결핍인 여성에서 비타민 D를 투약을 했더니 성적 욕구는 증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성기능 장애 지표가 호전이 됐고 또 성적 오르가즘과 만족도도 상승이 되었다고 하고요. 뿐만 우울척도에 대한 점수는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족한 여성들은 비타민 D가 이런 성기능 개선과 우울증의 개선을 위해서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사실 비타민 D는 여러 학회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여성에서 비타민 D가 부족 내진 결핍일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수치를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소한 하루에 1000 내진 2000 IU를 보충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타민 D가 단독 제제도 있지만 여기저기 내가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상 합쳐서 너무 과량이 되지 않도록, 왜 비타민 D가 100이 넘어가면 오히려 독성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먹는 건강기능식품을 통틀어서 적어도 한 1000에서 2000 IU를 보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가끔 이제 경규 섭취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맞아서 난 병원 가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요, 4개월에 한 번씩 맞아요 라고 하는데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 그 체중에 따라서 약간 투약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용량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뭐 정해지는 바는 아니지만 남성의 경우에 한 뭐 70kg 되는 남성이다 라고 하면은 20만 IU를 3개월마다 혹은 30만 IU를 4개월마다 주사를 하는 것을 대부분 권장을 하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서 이제 날씬한 50kg 정도 되는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20만 IU는 4개월마다 또 30만 IU는 6개월마다 투약을 하면은 너무 과량으로 올라가지 않고 적정 수준의 비타민 D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병원 뒀다 뭐예요, 그렇죠? 병원 가면은 내가 현재 비타민 D 레벨이 어떤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뭐 한 15분이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D 레벨을 일단 측정을 하고 내가 목표하는 수치가 어떤지, 현재의 레벨이 어떤지에 따라서 적정한 비타민 D의 레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지금 20이 나왔어, 비타민 D 레벨이. 근데 나는 40까지는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하루에 5000 IU씩 꾸준하게 복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D가 내가 제대로 효과가 발휘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비타민 D 레벨을 측정해서 이 정도 용량이 적정한지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병원 가셔서 비타민 D 레벨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맞는 용량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알려져 있다고 해서 먹는 제제도 있고 또 수액 제제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아르기닌은 세미 에센셜 아미노 액시드,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도 아니고 비필수 아미노산도 아니고 준필수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몸에 독성이 있는 이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분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소 회로에서 아주 필수적인 게 바로 이 아르기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은 결국 노폐물 제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세포 분열, 상처 치유, 또 아까 말씀드린 독성인 암모니아 제거뿐만 아니라 면역 기능,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게다가 또 아르기닌 요즘 가진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강력한 혈관 확장, 혈관 이완 물질인 산화질소의 전구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기닌이 NO를 생성하고, 그래서 이 NO라는 산화질소는 혈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뼈에 해당되는 부상의 치유 시간을 단축시키고요. 손상된 조직의 복구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단백질을 생성시킨다. 근육과 근력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재생하고 재건하는 데 중요하다. 두 번째, 강력한 혈관 이완 물질인 산화질소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건 동맥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가 하는 순환 관련 질환들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당연히 남성에서 발기 능력도 좋아지고 여성에서의 클리토리스의 발기도 따라서 도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DL 산화 및 지질 과산화를 저해하고 또 문제가 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르기닌입니다. 그리고 면역을 증가시켜서, 동물 연구에서는 면역을 증가시켜서 화학적인 종양 및 종양 전구물질의 크기를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NK 세포 활성화를 시켜서 악성 질환이라든가 에이즈, HIV 감염의 위험성을 또 감소시키는 게 바로 이 아르기닌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상처 회복을 촉진시키고요. 또 요즘 각광받는 게 사실 비만 관련 문제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치 체인 아미노산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켜서 비만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데, 자, 이 아르기닌 수액 맞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주의사항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가급적 수액 맞을 때는 공복에 맞으실 걸 권해요. 왜냐면은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 준필수 아미노산이다 보니까 내가 밥을 잔뜩 먹고 이 아르기닌 수액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는 필수 아미노산부터 먼저 끄집어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르기닌의 유용성,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과를 위해서 공복 상태에 맞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하수체를 자극시켜서 좀 이따 말씀드린 성장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정자 생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정자를 구성하는 단백질 약 80%가 아르기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임이나 불임 치료할 때 이 남성에서 난임 치료 요법으로 이 아르기닌 수액을 맞는 게 바로 이 정자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임 치료하는 남성분들 사실 많이 맞으시죠. 그렇던데 뭐 주의사항 당연히 생각해야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아르기닌은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 산화질소의 전구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립성 저혈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혈압이 낮은 환자한테서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심장 발작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연히 금지 사항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최근에 심장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아르기닌을 함부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발기부전 치료제, 뭐 시알리스나 비아그라 같은 걸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 아르기닌이 투약을 동시에 하게 되면 너무 급격한 저혈압에 빠지고 또 급격한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논문 간단히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에 있어서 이 L-아르기닌을 투약을 하면은 성욕이 저하된 환자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아르기닌을 투약했더니 성욕이 저하된 여성에서 좀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욕 저하로 고통받는 여성분들한테는 이 아르기닌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문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